윤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게 미국에 오게 된 5.18의 파편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저희 미주와 어떤 그 해외 사회 동포 운동의 씨앗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 19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하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5.18이 일어나게 되고, 최후의 수배자였던 이제 윤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으로 미국에 이렇게 밀항을 해서 망명을 하게 되죠. 그게 1981년이었어요. 안전한 도피 생활과 함께 계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해외까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천운으로 미국에 도착하게 되셔서 이제 그때부터 해외 동포의 그 씨앗을 뿌리신 거죠. 동포사의 어떤 운동을 위해서, 보다 나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인 최초로 그런 청년 운동 단체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네, 형님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에 뭐 내가 확 형님한테 이런 걸 받은 건 아니지만 LA 형님 있을 때 가서 한 달 동안 형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를 내가 형님을 만나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걸 이제 형님 만난 거는 이제 감사드리죠. 제가 민권센터를 제일 처음 방문했던 때가 1986년 정도였는데요. 민권센터가 84년에 설립됐으니까 설립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은 그때는 민권센터가 이 퀸즈 중부의 잭슨 하이츠라는 곳에 있었어요. 어떤 건물의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처음 이제 방문을 했는데 바로 전철역 옆에 이 건물이 있어서 그 엄청난 그 전철 소리에 제가 진짜 시끄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던 이유는 이 전철역 근방에 늘 자리를 잡고 자동차도 없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민권센터도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한인분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복지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1984년에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좀 큰 규모의 펀딩을 받기 시작한 거는 거의 1997년도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년 동안을 오직 그 주변 그 한인분들 기부금하고, 또 그때는 이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본인들이 직접 자기 주머니를 털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부금 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돈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게 마당집 렌트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유지하는, 저 생각 몇 년 동안은 그 유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뉴욕 마당집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거진 풀타임으로 몇 사람이 해서 어린이 학교를 했어요. 그거냐면 렌트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물론 어떤 봉급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근자들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상근자가 서너 명씩은 늘 저희들 센터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완전 무번수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던 때죠. (30년) 전에는 이민자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이 여기서 복지 혜택을 바라고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이 덜 된 지역에 가서 비즈니스 오픈하고 잡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어야 했거든요. 1990년대 중반에 민권센터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반이민 정책에 맞선 이민자 권익운동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뉴욕에 있는 그런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뉴욕 이민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담하면서 또 그런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삭감에 반대하는 복지 혜택 복원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이 전체 반이민 공세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겠다 해서 기획된 것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 광고 캠페인이었어요. 반이민법 저지를 위한 워싱턴 포스트 광고 캠페인. 마켓 같은 데 가서 이제 책상 펴놓고 매일 나갔어요. 주말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나가서, 그 당시에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로스루 차원에서 1불씩 모으고 한 사람씩 만나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광고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달 만에 그 돈을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들을 한 500여 개 단체에 인도스를 받았어요. 정의로운 미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레스루트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돈 없고 힘 없고 빼먹고 이민자들이지만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부당한 거에서 맞서 싸우면 이렇게 우리가 쟁취해낼 수 있구나. Before the election starts. Yeah. So today we are here because it's National Voter Registration Day, right? And what does that mean for immigrants like us? We came to this country because this is where we want. This is where we call home, and we must shape the future of this country. Minkwon has really strived to be based in the community and led by community members. And so many of the people who are active within Minkwon Center, our most active members, are actually people who started out perhaps like receiving services from Minkwon or participating in our programs. And those same people are the people who became activated as volunteers and who have joined our staff and moved into leadership posi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so I think by being rooted in community, that is what has enabled Minkwon to be most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Free checkup? Health checkups, free blood pressure testing. 많은 한인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반대는 하지만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민권센터는 그런 과거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역동성을 가진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더불어 살자. 그거를 항상 마음에 묻고 그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무가 되고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고 씨앗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숲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민권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